오늘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제목부터 시선을 좀 끄는데요. JVM, 자동화 로보틱스 저평가 수혜주, 이런 리포트입니다. 네, 이 자료를 바탕으로 JVM이라는 기업, 이 기업이 가진 핵심 기술력이나 또 성장세, 그리고 시장에서 왜 저평가된 로보틱스 수혜주다, 이렇게 불리는지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분석 자료에 담긴 정보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짚어보는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특히 딱 눈에 띄는 대목이 가장 저평가된 자동화 로보틱스 수혜주라는 평가, 이거하고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 그러니까 CAGR이라고 하죠. 네네. 이 수치가 무려 35%에 달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매년 평균 35%씩 이익이 된다는 건데, 와,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온 예측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먼저 이 기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자료를 보면 JVM은 그 로봇 기술을 활용한 약국 자동화 시스템 분야의 강자예요. 구체적으로는 뭐 직교 로봇이나 로봇팔 같은 걸 사용하는데요. 직교 로봇은 이름 그대로 가로, 세로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정밀하게 움직여서 약품을 정확히 딱 집어서 옮기는 역할을 하고요. 로봇팔은 뭐랄까 사람 팔처럼 다관절로 움직이니까 좀 더 복잡한 조제나 포장 작업 이런 걸 돕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로봇들을 이용해서 처방전을 자동으로 인식하고요. 약을 분류해서 조제하고 또 포장하고 심지어 남은 약의 재고 관리까지. 그렇죠. 전체 과정을 다. 네,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 분야에서 보유한 관련 특허가 약 1000여 개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1000개요? 와. 네,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걸 넘어서 하드웨어, HW라고 하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SW, 기술까지 자체적으로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건데 이게 상당한 기술적 해자로 작용할 수 있겠어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1000개 이상의 특허, 그리고 HWSW 융합 역량. 이게 이 회사가 단순한 장비 제조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동화 솔루션 기업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로봇이나 기계를 납품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약국 운영의 전체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처방전 접수부터 최종 포장, 재고 관리까지 다 아우르는 통합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분석 자료에서도 이 점을 주목하는 이유는 특히 선진국 시장의 변화와 딱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약사 인력 부족 문제나 아니면 높은 인건비 때문에 약국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단순히 사람 손을 덜 쓰는 걸 넘어서 조제 오류를 줄이고 환자 안전을 높이려는 요구도 강하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JVM 같은 통합 자동화 솔루션 제공 능력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럼 실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자료에 나온 상반기 실적을 한번 보시죠. 숫자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북미 지역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7% 늘었고 유럽 쪽은 무려 43.5%나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네요. 해외 시장에서 약진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네, 북미, 유럽 양쪽 다 성장세가 가파르네요. 이게 그냥 뭐 시장이 좋아서 따라간 건지 아니면 JVM만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북미에서는 카운트메이트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초기 물량이 공급됐는데 이게 현지에서 성능 만족도가 꽤 높았다고 합니다. 아, 반응이 좋았군요. 네, 그래서 2분기에 바로 추가 수주로 이어졌고요. 이 물량이 다 소진되면 빠르면 연말쯤 또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네요. 그럼 뭐 제품 성능은 확실히 입증된 셈이네요. 그렇죠. 유럽의 경우는 메니스라는 다른 주력 제품이 있는데 이 판매가 늘어난 것과 함께 특히 프랑스 시장 상황이 좋아진 영향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과거에 좀 문제가 있었던 프랑스 지역 사업이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제품 성공 사례나 시장 상황 개선 같은 명확한 성장 동력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네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시장 동향으로 북미 약국 시장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CVS나 부츠 같은 미국의 거대 약국 체인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체인들이 수익성이 낮은 소규모 약국들을 좀 정리하고 매장을 더 크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일종의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 결국에는 더 많은 자동화 설비 투자를 유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매출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질적인 성장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에서 초기 납품 후에 성능 만족으로 추가 수주가 이어졌다는 거. 이건 JVM 제품의 기술력 그리고 품질이 실제 까다로운 선진 시장에서도 통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는 사례거든요. 이건 단순한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신뢰 구축의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신뢰가 중요하죠. 그리고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의 변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지역 약국 시장을 넘어서서 병원 내 약제부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까지 영업망을 넓히고 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한 성장 확장 신호입니다. 분석 자료는 이러한 개별적인 성과들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선진국들의 구조적인 약국 자동화 수요 증가라는 큰 파도, 여기에 JVM의 기술력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구조적인 수요 증가와 기술력의 결합. 네. 따라서 현재의 성장세가 단기적인 호황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어떤 구조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현재까지의 성과도 인상적인데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단기적인 3분기 전망부터 살펴보면요. 자료에 따르면 3분기가 보통 계절적으로는 약국 설비 투자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내수와 수출 모두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오, 비수기인데도요? 네, 내수 쪽 성장 근거로는 두 가지를 드는데요. 하나는 지난번에 시행했던 약 10% 정도의 제품 가격 인상 효과.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점이고요. 가격 인상분. 다른 하나는 기저 효과입니다. 작년 3분기에 국내에서 그 의사랑 정부 간의 갈등, 그러니까 의정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때 병원 방문이나 약국 이용이 다소 위축됐었는데 그때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성장률이 비교적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이례적인 과거 수치 때문에 현재 수치가 왜곡되어 보이는 현상을 기저 효과라고 하고요. 작년 실적이 워낙 낮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올라 보이는 효과군요. 네, 수출 쪽에서는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는 매니스 제품. 이게 연간 기준으로 작년보다 한 50% 정도 매출이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고 또 프랑스에서의 유통망 변경 효과도 3분기부터는 실적에 긍정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매니스 제품이 50% 성장이라니 대단하네요. 그리고 4분기는 전통적으로 정부나 기관들의 예산 집행이 마무리되는 시기라서 약국 설비 투자도 늘어나는 계절적 성수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미 상반기에 회사 내부 목표치를 넘어섰고 이런 흐름이라면 하반기나 내년 전망도 기존 예상보다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분위기가 좋네요, 계속. 그런데 단기 전망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시 내년 이후의 중장기 전망인 것 같습니다. 특히 LTC, 즉 롱텀 케어, 우리말로는 장기 요양 시장의 변화를 핵심 동력으로 꼽고 있어요. LTC 시장이요? 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장기 요양 시설이나 관련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의 약을 공급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소위 공장형 약국, 영어로는 센트럴 필 파머시라고 불리는 대규모 중앙 조제 시설의 약 조제를 위탁하는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공장형 약국이요? 이게 현실화되면 소규모 약국 여러 곳에 자동화 기기를 놓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대규모 자동화 설비 투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JVM이 가진 다양한 제품군, 특히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들이 이 시장에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단기 실적도 좋지만 이 LTC 시장의 병화가 앞으로 몇 년간 JVM의 성장을 이끌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게 이 분석의 핵심적인 예측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전망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 가격 인상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이건 JVM의 브랜드 파워나 제품 경쟁력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방증이거든요. 단순히 비용 상승을 전가하는 걸 넘어서 제품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그렇죠.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LTC 시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상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주력 시장이었던 지용약국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대규모 수요처가 열릴 가능성을 의미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연평균 35%라는 영업이익 성장률 CAGR 전망, 사실 처음 들으면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높죠? 하지만 분석과는 바로 이 LTC 시장에서의 기회 같은 구체적인 성장 동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수준의 구조적인 이익 증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즉, 단기적인 실적 개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네, 성장 스토리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탄탄하다는 분석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어떻게 내리고 있을까요? 자료를 보면 투자 의견은 매수, 바이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38,000원에서 44,000원으로 15.8%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PER, 그 주가 수익 비율 배수도 기존 13배에서 15배로 높여 잡았네요. 네, 목표가랑 PAR 배수 다 올렸네요.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린 핵심적인 이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분석가는 JVM이 약국 자동화라는 이 시대적 흐름의 수혜를 정면으로 받고 있고, 특히 보유한 기술력을 고려할 때 로보틱스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 주가가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가치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논리를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PER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네. 이 목표 PER 배수를 13배에서 15배로 올렸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더 높은 점수를 주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긍정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 북미, 유럽에서의 견조한 성장, 높은 기술 경쟁력과 특허, 그리고 LTS 시장이라는 강력한 신규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기업이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의 질과 성장성이 이전 평가 때보다 더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죠. 아, 성장성을 더 높게 쳐주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분석 자료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JVM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35%라는 엄청난 이익 성장률을 기록할 잠재력을 가진 로보틱스 기술 기반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요. 현재 시장에서 매겨진 기업 가치, 즉 시가총액은 오히려 몇 년 전인 2014년에서 17년 사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아, 성장은 하는데 가치는 제자리다. 네, 한마디로 기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초 체력 개선 속도와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시장의 평가는 아직 이걸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진단인 거죠. 그래서 분석가는 보고서에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JVM을 단순히 약국에 들어가는 기계나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로봇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첨단 자동화 솔루션 제공 기업, 즉 자동화 및 로보틱스 기업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 관점을 바꿔야 한다. 네. 그래야만 이 기업이 가진 진정한 성장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든 JVM, 자동화 로보틱스 저평가 수혜주 분석 자료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JVM은 첫째, 직교 로봇, 로봇팔 등을 활용한 약국 자동화 분야에서 천여 개의 특허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기술 경쟁력과 HWSW 통합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 네, 탄탄한 기술력이죠. 둘째, 북미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품 경쟁력과 시장 상황 개선에 힘입어서 뚜렷한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렇죠. 실적도 좋고요. 셋째, 단기적으로도 가격 인상 효과나 기저 효과 등으로 양호한 실적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와 맞물린 LTC, 즉 장기요양 시장의 공장형 약국 트렌드 확산에 따른 대규모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 네, 미래 성장 동력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강력한 성장 잠재력과 로보틱스 기반 기업이라는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가치는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로보틱스 관점에서 현저히 저평가된 상태다라는 분석가의 최종적인 시각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분석 자료는 결국 JVM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약장비 업체라는 좀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동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 속에서 로보틱스 기술을 통해 약국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혁신하는 솔루션 기업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이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것이죠. 이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이 분석 리포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JVGM 분석 자료를 흥미롭게 살펴보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